여러분, 오늘 아침에 누가 밥 차려주셨습니까? 따뜻한 국 한 그릇, 김이 나는 밥, 김치 한 접시. 그게 당연해서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본 분, 솔직히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수, 올해 68입니다. 평생 저는 남자는 말보다 행동이다. 이 말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돈 벌어오면 된 거고, 집에 월급 갖다 주면 된 거고, 입으로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말은 괜히 낯간지럽고 쓸데없는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 안 한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내가 옆에 계신 분, 남편이 옆에 계신 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 끝나기 전에 그 사람 손 한 번만 잡아보세요. 저는 그럴 기회를 영영 놓쳤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년, 나는 아직도 그녀의 서랍 하나를 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물건이 아니라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이별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내의 방은 그대로였다.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이불,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그리고 침대 옆에 있던 낮은 서랍장. 그 서랍장은 아내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열던 곳이었다. 머리핀을 꺼내고 손수건을 꺼내고 작은 수첩에 하루 일정을 적던 곳. 나는 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열면 끝일 것 같았다. 정말로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 아내는 늘 말했다. 여보, 사람은 정리하면서 살아야 해. 그 말이 이렇게 아프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TV를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그 공백은 메워지지 않았다. 문득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보, 그거 아직도 안 치웠지? 그녀가 살아있을 때 장난처럼 하던 말투였다. 나는 그 순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서랍 앞에 다시 섰다. 나는 그날 단순히 서랍을 연 게 아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의 문을 열고 있었던 거였다. 서랍을 여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마치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아내가 쓰던 머리핀 몇 개, 반쯤 다른 립밤,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더 아프게 느껴졌다. 맨 아래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나왔다. 조금 구겨진 봉투, 그리고 그 위에 적힌 글씨. 여보에게. 나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내의 글씨였다. 조금 삐뚤고 둥글둥글한 내가 수십 년 동안 봐왔던 그 글씨. 나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봉투를 열기까지 몇 분이 걸렸다. 아니, 몇 분이 아니라 몇 번의 심호흡이 필요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사랑일까? 미안함일까? 아니면 작별 인사일까?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다. 편지의 첫 문장은 내가 준비하지 못한 말로 시작되고 있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지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아내는 늘 그랬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가장 정확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편지를 접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차분하고 부드럽고 늘 나를 안심시키던 그 목소리. 다시 편지를 펼쳤다. 나는 우리가 함께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과 산 걸 후회한 적이 없어요.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늘 안도했어요. 아,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구나 하고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퇴근 후 현관문을 열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왔어? 부엌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 그 평범한 하루들이 이제는 기적 같은 기억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동안 그 평범함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아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내는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여보, 혹시 내가 먼저 떠나면 당신이 나를 그리워하며 스스로를 탓할까봐 이 편지를 써요. 그때 좀 더 잘해줄걸?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왜 하필 그날? 그런 생각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했어요.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말들이 바로 그것이었다. 왜 그날 더 웃어주지 않았을까? 왜 그때 바쁘다고 말했을까? 왜 더 자주 안아주지 않았을까? 아내는 그 모든 질문에 이미 답을 주고 있었다. 우리는 완벽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부부였어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처음으로 조금 숨을 쉬는 법을 배웠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미워하게 된다. 아내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내는 자신의 아픔보다 내가 혼자가 되는 걸 더 무서워했다. 나는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사실 당신보다 더 무서웠어요. 죽음보다 당신을 혼자 두는 게 더 두려웠거든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병실에서의 그 밤이 떠올랐다. 아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만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아내는 내 손을 꼭 쥐고 작게 말했다. 여보, 무서워하지 마. 나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다. 그 말은 나를 향한 말이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그날 당신이 내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손만 잡아주던 그 밤에 나는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결국 잘 살아갈 사람이라는 걸.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나는 잘 못 산다고, 당신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그 다음 문장으로 내 말을 막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냥 살아주세요. 아내의 마지막 부탁은 눈물이 아니라 미소로 살라는 것이었다. 여보, 내가 떠난 뒤에도 아침은 꼭 챙겨 드세요. 혼자 밥 먹기 싫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가끔은 밖에 나가서 따뜻한 국밥도 드세요. 그리고 예전처럼 산책도 하세요. 당신이 걸을 때 내가 늘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났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의 생활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사진 보면서 너무 오래 울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웃는 얼굴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사진 속 아내를 바라봤다. 늘 웃고 있었다. 정말로 언제나 웃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아내를 떠올릴 때마다 울기만 했지 그 웃는 얼굴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아내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보,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편안해요. 그러니까 부디
나 없이도 잘 살아주세요. 나는 그날 아내의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편지를 덮고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공허하지 않았다. 마치 아내가 내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아직도 많이 힘들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 다음에 이렇게 말하게 됐다.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졌어. 아내의 편지는 슬픔을 없애주는 편지가 아니라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편지였다. 나는 그날 이후 아내의 사진 앞에서 울기만 하지 않게 됐다. 가끔은 웃으면서 말했다. 여보, 오늘은 국밥 먹었어. 당신 말대로. 그러면 정말로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떠나보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가요? 나는 아내의 서랍에서 발견한 한 통의 편지 덕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무너져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우리가 웃고 걷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 혹시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은 당신과 함께한 시간을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아내의 서랍을 닫아두지 않습니다. 가끔 열어서 그녀의 편지를 다시 읽고 사진을 꺼내보고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도 당신 말대로 살아봤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면 하루를 버틸 힘이 생깁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받고 우리 곁에 남아있으니까요. 인생은 신비 그 자체. 오늘 이야기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